이 밤에 산책을 나섰던 여성이 본 적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이제는 산책마저 조심해야 할 세상이 온 건가 싶어서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경찰 수사를 두고 또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전 의원의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이 40대 여성 살해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 낮에 일찍 퇴근해서 저녁 먹고 나면 이 밤에 산책 잘 나가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피해자도 이 평소에처럼 그냥 산책 나갔다가 갑자기 변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3일 새벽 3시 45분인데요. 충남 서천에 있는 한 공터에서 40대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전날 밤 9시 30분쯤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요. 사실 이제 피해자가 나간 지 한 3시간 가까이 아무 연락도 없고 이제 두절되니까 이 피해자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이제 경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색을 해보니까 네. 피해자가 평소에 산책을 하러 자주 다니던 그 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일단 흉기로 살해된 상태였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실제 그 현장을 보게 되면 이게 사고가 아니라 이 피해자가 이제 누워 있는 그 위에 이불로 덮어놨다는 거죠. 근데 그 이불이 이 근처에 누가 이제 쓰다가 버린 이불에 덮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불 갖다가 걷고 피해자의 그 시신을 확인한 결과 지금 목이라든가 머리를 포함해서 몸 전체에 다수의 심한 그 자창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예기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서천 주민들이 산책로로 자주 지나다니던 곳이었지만 사건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주변 상가 CCTV를 뒤지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남성과 마주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 관련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어두운 밤, 후드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1시간 동안 같은 도로를 여러 번 오갑니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우산을 쓴 여성과 마주친 남성. 두 사람이 공터 쪽으로 사라진 뒤 30분이 지나지 않아 우산만 나뒹굽니다. 흉기를 휘두른 괴한은 서천군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30대 지적장애인 A씨.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였던 A씨는 길에서 주운 이불로 시신을 덮어놓은 뒤 집에 숨어있다 CCTV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12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밤 9시 30분쯤 운동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피해자가 3시간 가까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자, 용의자로 지목된 이 남성,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근처에서 일을 하던 동네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범행 장소는 이제 평소에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는데 그때 이 범죄가 발생될 때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행인들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CCTV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성을 특정하기가 오히려 더 쉬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추적을 해서 주거지에 숨어 있던 그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서천 구내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공모를 했던 그 일자리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네. 실제로 그 서천읍 사무소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근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다만 이제 혹시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싶은 것이 이러한 지적 장애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정신질환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알고 싶은데 사실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함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판 처음 보는 여성을 그저 길에서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그 경찰에서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남성은 최근에 사기 때문에 자기는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하다 일면식도 없는 그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진술로만 볼 때 이 용의자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건가요? 대체 이게 가능한가요? 사기로 뭐 돈을 잃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아무나 막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무차별로 살해하진 않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이전에는 이걸 뭐 묻지마 범죄 뭐 그래서 또 뭐 이거 요즘에는 뭐라고 이제 용어가 좀 통일이 됐냐 그러면 이상동기 범죄라고 해서 네. 일면식도 없는 그 피해자를 선택을 했어요. 비경제적이고 정서적인 동기, 즉 다시 말해서 금전이라든지 뭐 원한이라든가 성적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이 내면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그 범죄의 일환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 특징이 좌절했던 경험이 있는가? 또 피해자를 비면식 상태에서 임의로 선택을 한다든가 또는 최근 사이에 어떤 촉발 원인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신질환과에 있어서의 그 연관성은 좀 더 이제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용의자가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CCTV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이 범행 현장 근처를 1시간여 동안 배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충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이제 수용하기가 어렵죠. CCTV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고 뭐 후드라든가 마스크를 쓰고 1시간 동안 계속 그 배회를 하다가 피해자를 만나는 순간에 바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닌 것이 아닌가. 본인은 자기는 충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 흉기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했더니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진술을 갖다 그대로 우리가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그런 흉기가 잘 떨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네, 그건 또 따져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범행 장소가 근처 아파트 단지와 불과 4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자주 지나다니던 골목이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불안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기가 뭐 조금 그 비가 와서 그렇지 보통 때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곳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주민들이 그 뭐 얘기 뭐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요. 아니 우리가 매번 다니는 그 길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뭐 경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상 공개 여부를 네. 지금 뭐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국가수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그 추가적인 부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